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의 원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근 고선 군수님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언론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또 공식 자리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고성문도 이성면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림에 따라 그 성과와 의미를 언론인 여러분과 공유드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엑스포는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룡과 함께 춤을 주제로 40일간 다항포 관광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20만 2천여 명의 유로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국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현장 스태프, 고성군 공무원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수치상의 성장이 아니라 고성이 가진 관광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엑스포는 유로 관람객 20만 2천 명, 총 매출 52억 5천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8만 4천여 명의 관람객과 41억 원의 매출을 비교한 결과 11억 5천만 원의 매출이 증가하여 대한민국 대표 공룡 페스티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큰 부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다음 같은 콘텐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을꽃으로 행사장 분위기를 연출한 점. 둘째, 쥬라기 파크 작동 공룡과 먹이를 먹는 공룡 등 진화된 공룡 콘텐츠. 셋째, 불꽃놀이를 중심으로 한 야간 갱단 프로그램 확대. 넷째, 브레드 이발소 유치 등 어린이 인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그것입니다. 가을빛 오색 국화로 꾸며진 공룡 동산은 행사장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그 중심의 초대형 플라우사우루스 조형물은 입장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축제의 상징적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인형쇼와 실감형 공룡 전시, 체험 콘텐츠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관람객에게도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해 마치 공룡 시대를 직접 체험하는 듯한 감동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브레드 이발소 전시 및 체험 조언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표로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렸고 수준 높은 연기와 연출력을 자랑한 중국 최고 수준의 서커스 공연은 세대와 언어를 초월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음악과 조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대규모 공룡 프레이드와 야간 불꽃쇼는 축제의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며 관람객들에게 하루의 추억을 넘어 여행 전체의 하이라이트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먹거리와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렸습니다. 이처럼 올해 엑스포는 아동 중심의 콘텐츠 구성뿐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 대상의 콘텐츠를 강화해 야간 체류형 여가 소비층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관람객은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이 즐기며 더 강하게 기억하는 축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전략은 관람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고성만의 공룡 관광 브랜드가 더욱 명확하고 매력적인 형태로 자리 잡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올해 엑스포는 단순한 방문형 축제를 넘어서 소비와 체류가 고성 전역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 스태프 채용을 통한 지역민 참여 확대와 경제적 한류를 실현했으며 엑스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음식점 홍보 프로모션을 통해서
관람객의 동선을 인근 상품과 식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습니다. 또한 행사 내 농특산물 판매 부스 활성화로 지역 생산품의 현장 소비를 촉진하였고 입장권 구매자 중에 일정 금액 이상 대상자에게 행사 기간 동안 총 8천여만 원 정도의 고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전환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민이 운영하는 세 곳의 식당에서 4억여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지역민 푸드트럭 5개소 2억여 원, 고성의 공방이 참여한 만들기 체험 4개소는 1억 3천만 원의 매출 성과를 이루어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공룡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이처럼 방문객이 고성에서 보고 머물고 먹고 구매하는 전 과정이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이 올해 엑스포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고성이 지향해야 할 축제의 방향도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고 확장되는 축제,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엑스포에서는 콘텐츠의 완성도와 시설 개선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포 관광지가 엑스포 기간뿐만 아니라 사계절 가능한 방문 가능한 관광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엑스포 종료 이후에도 고성의 관광 활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축제는 사람과 지역 그리고 시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성을 찾으신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공무원 관계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가 있었기에 올해 엑스포는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과 역사, 문화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여러 관람객이 몇 명이었는데 올해 몇 명이었다. 또 원래 목표로 했던 매출이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였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올해 관람객을 20만 명을 저희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20만 한 10명 왔고 2,000명 넘어선 거는 작년에 비하면 많은 사람이 올해 2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20만 2,000명이 왔고 2,000명 넘게 왔다. 그리고 매출액은 50억을 매출 잡았습니다. 2억 5천만 원대 들어왔죠.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표현이 아마 좀 적혀요. 성공은 했는데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전국적인 이 공룡 매니아들이 이제는 좀 작년에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왔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공룡 엑스포를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수탈을 해왔는데 맞추고 나면 늘 성공적으로 맞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적인 실패한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공적이 뭐 어떤 의미를 두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난하게 맞췄다 하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으로 맞췄다기보다는 근데 뭐 당연 2006년도부터 이제 이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3년마다 했었거든. 3년마다 했으니까 뭐 성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면서 8기부터는 해마다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했으니까 이제는 성공적인 그 표현을 하기는 이미 좀 수준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엑스포에 성공했다 안 하고 성공적으로 그냥 성공 비슷하게 맞췄다고 말하거든요. 늘 성공했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아니 성공적으로 돌아갈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갈 건 아니고 무난하게 한 거는 그죠. 그래 안정적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무난 방문이라는 건 아니라 이거는 대한 얘기 이 소득 구조 쪽으로 가야 되거든. 안정적인 소득 구조로서의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참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소득 구조가 완전히 이 보면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없다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확실히 보완하라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또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계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했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지역민이 운영하는 세부서 식당 그다음에 사업에 매출이 발생했고 푸드 드럭이 5개에서 2명 제가 이 엑스포 세번 갔거든요. 근데 물 보니까 전부 다 그 지역하고 별 관계없는 푸드 트럭을 이용하고 있더라고. 장사도 너무 걸 가져와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나름대로 좀 의문이 드는 거는 과연 이게 우리 지역민들 같이 함께 직능별로 예를 들자면 농업인이나 수산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같이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이 푸드트럭이나 우리 지역 상권을 갖다가 하게끔 했는지 우리 언론인들 사실 모르거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그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 어디서 생각해요? 방금 수협에서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한번 내놔면 죽인데 뭐. 전체적인 어떤 지역민들이 참여가 돼야만이 이게 보도자료만 보면은 이게 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국민들 보면은 야, 우리 이쪽에서는 우리 매대에서는 이민들 참여인데 한 군데도 없던데 이런 아직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인 뭐 지금 현재 상대를 해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한계라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뭐 읍면에다 이 읍면 고수문 자체의 뭐 축제도 아니고 예를 들면 농산물 뭐 농업인 날 1박 2일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이기 때문에 특히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은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정하고 선정의 곤란물치 이런 또 부득이고 부득보하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지역에는 이제 우리 옥수도 있지 않습니까? 옥수도 그걸 포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천 개를 이번에 그 식품 개발을 우리가 엄청나게 했거든. 농業센터에서 해가지고 이제 옥수수는 5천 개를 우리가 그걸 했고 근데 그거는 거의 다 소모가 다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가리비 부분들도 가리비가 지금 보면 지금 사실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경쟁에 의해서 하락이 돼가지고 지금 진주 같은 데는 뭐 키로당 뭐 한 4만 원 아니 뭐 10kg 같은 데는 한 4만 원 그리 받는다 그래도 우리 여기서 10,000원을 받았거든. 그리고 키로당 그러니까 우리 키로당 10,000원 받았지. 만원 뭐 키로당 10,000원이 아니지. 한 박스 몇 킬로? 10kg 10,000원을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그 수협에서 그걸 가리비 조합에서 그랬는데 그걸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안에 들어와서 이 참여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고성 공룡 세계 엑스를 함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상권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걸 최종적으로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특히 해안면 쪽 해안 지역에 있는 시장 쪽 있지 않습니까? 식당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뭐 기존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업소들은 많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지역 경제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더 풀어야 될 그런 또 숙제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안에 참여하는 먹거리 업체들은 이제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했던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전체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엑스포가 되려면은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아쉬웠던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드트럭 5개 도가야 돼요. 그러면 고생이 우리 1입씩 3개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이익금이나 인익금 자체가 갖다가 그 지역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우리 사건을 유도한 거죠. 그런 거 같으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전체 1입씩 3개면 한 2군데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만들어주면 돼. 그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설프더라고 내가 해놓은 거 보니까. 푸드트럭 3명 갖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제기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게 읍면에 그 해가지고 참여를 해도 참여할 업체들이 없습니다. 참여 유도는 했는데 그래 그렇지 참여 먹는 것 부분은 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고성 군빈 전체가 먹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객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는 알겠고 고성군에 개발해가지고 하는 음식 같은 거 방금 말씀 맞는데 거기 보니까 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걸 갖다가 그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모집을 해도 공개 모집을 하거든. 모집을 하는 거 문제 그 참여하는 업체 자체가 예요. 함부로 그 음식을 다루는 업체들은 함부로 거의 참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 신중한 이거 참여인들은 전부 다 우리 그 뭡니까 부서 사용료라든지 그 장소 사용료 같은 거 안 받았습니까? 반응을 했을 예를 들어서 그 고전도에서 하는 도자기 그거는 이제 자리세 저렴하게 300만 받았고 나머지는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해주고 그랬지. 그리고 이번에 또 무갱강도라서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이제 한돈 그 이제 이번에 수육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자기들이 무료로 쉽게 했고 또 일요일마다 했고. 우리가 항상 해마다 우리가 그런 데는 이제 먹거리 식당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근데 좀 우리가 이제 재단에서 좀 그런 거는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돈가스도 보면은 손바닥만 하고 이런 게 이제 먹거리가 항상 말썽인데 그런 거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말씀해. 그리고 이 매년 그런 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먹거리를 얼마나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국적으로 전부 고객들이 전국적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참여해가지고 먹거리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전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얼마나 선정하는데도 신경 쓰고 해야 되겠습니까? 금방 또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성비적으로 아마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진짜 다른 데 비하면 가성비도 음식 먹는 가성비도 그렇게까지 그렇게 나도 그런 건 아니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거든. 전부 이제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다른 고객들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에 대한 크게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를 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해야 되는데 애들이 조금 먹는 애들은 너무 양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겠어요. 갈비탕에 예를 들어서 고기가 몇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부분적인 부분은 조금 좀 놓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보면 설문조사를 내받아보고 하면 그에 대한 안에 불만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 자체적으로 지역에 사는 그 식당이고 또 그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음식도 좀 많이 개발해야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고파 같은 데는 행사장에 내가 가고파 그 국가축제 같은 데도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그 비교가 사실은 안 돼요. 그 보는 것도 먹거리를 보러 많이 또
오거든요. 나이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개발이 좀 알겠습니다. 돼야 돼요. 예, 그런 부분 이제 지적을 잘 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 시사에 또 김윤호 우리 또 회장님께서 또또 지적하신 부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한창씩 또 우리 또 또 지적하는 그 부분 아까 그 성공적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말씀 지적하는 그런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성공적이라는 그런 표현은 앞으로는 좀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성공한 거라. 응? 그래서 이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경남도민주 김문국 기자입니다. 방금 한창식 선배께서 뭐 성공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성공의 평가는 아마 유로 관람객이라고 봐지는 이제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의미 있다고 봐지고요. 이게 특히나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매년 이렇게 행사를 사실상 이제 축제화된 케이스고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제가 판단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18,000여 명이 유료 관람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내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선거법도 물려 있는데 내년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계획 앞으로 내년에 예상할 수 있는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추측 좀 해주십시오. 예,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는 이제 6월 말로 끝나는 거니까 8기 임기는 또 그 이후는 또 거의 우리 관광재단이 설립됐으니까 관광재단은 계속 고입니다. 고. 그러니까 관광재단이 공기업으로서 지금 성공하려고 하면 다른 지방 공기업 성공하려고 하면 관광재단이 몸부림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구조가 적자 구조가 나고 이렇게 하면 문 닫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목적은 공공성이지만 그 수단이 조금 이 경제성이잖아요. 공공성에서 뒷받침 해주는 게 경제성이거든 수단에. 그러나 이제 이 엑스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소득 구조, 수익 구조를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일종은 이제 이 경제성이 더 앞서야 되는 이야기죠. 공공성 그거 다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경제성에서 공공성을 앞서는 그런 과정을 가려고 하면 이 문화관광께서 얼마나 이 몸을 쥐고 시체말로 발광을 해야 되십니까? 발광체를. 그래서 지금 좀 그런 부분에는 한번 우리 문화관광 대표이사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내년에 그러고 내년에 예상은 얼마나 되지? 하여튼 50이 내년에는 50여억이 아니라 55억을 하든 55억 이상 올라가야 되지. 60 가까이 이상 올라가야 이 바람사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올해 20만 명이 왔는데 내년에 19만 명이 오면 이미 그 부분은 이미 이 공룡 브랜드 가치가 하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을 이제 떠났어. 그래서 올해 20만 2천 명이 오면 내년 한 25만 명 이상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룡의 우리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돈 다음에 재정적인 건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럽 관람객이 20만 2천 명인데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하고 쭉 복합하면 한 40만 가까이 뭐라도 이상한데 한 40만 이상을 왔다 갔다 봐야 돼요. 네, 저 말씀 좀 죄송합니다. 군수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요.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질의응답은 저희 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진행을 선생님한테 내가 집에 하시면 우리 되겠습니다. 우정열 우리 예. 기자. 저는 이제 재단의 사장님이 구성이기 때문에 질의도 다른 재단 사무장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거는 대표이사한테 해야 돼요. 아니 이거는 구성님한테 기획됐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다 성공적이 되라는데 일단 40일 동안 엑스포 저는 볼 때도 나름대로 의미 있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어린이와 함께 어른과 하는 이 어떤 컨텐츠는 공룡 엑스포가 유일한데 앞으로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진입하는 과정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보면 올해가 한 10한 1억 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성과인데 작년 대비 올해가 한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길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그러다 보니 결국 한 하루에 한 1억 원 5천 정도 더 플러스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안에 다양한 콘텐츠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 이제 이게 기관하고 수입하고 직결되는 것인지, 작년하고 평가했을 때 기간은 늘었지만 특별하게 아까 설명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있었던 것인지 주요 그런 게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에 따라서 수익이 변화가 있는 게 눈여겨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공룡 엑스포가 정확하게 가려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적 관광재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문화관광재단이 그다지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라고 설명했지만 엑스포를 지금 뭐 추진을 하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파견되고 90%는 공무원들이 다 파견되고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재단이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해야 될 역할을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파견되고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이 재단이 왜 필요하지? 이런 이제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의 그 재단을 어떤지 정말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그 선거를 내도록 할 것인지, 계속 재단 사무국장하고 상임위인 몇 사람이 어떤 그것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계속 수입될 것인지 이중적으로 할 것인지, 고비용 저효율이 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그 부분은 또뭐 어느 정도까지 뭐 질의하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오너가 이 마인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는, 그리고 고객이 제일 바라는 거는 콘텐츠거든요. 콘텐츠를 재단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작년과 다른 올해의 콘텐츠, 이건 재단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그 행정 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인력적인 지원에 그칩니다. 그런 지원도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 인력적인 지원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 처음부터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기획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공무원이 지원해 주는 인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상과 그 이하는 안 하면 모든 부분들은 문화관광재단의 콘텐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족하는 건 아니고, 작년보다는 올해 더 다른 콘텐츠, 그거는 공무원들 머릿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인력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지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원봉사라든가, 그러면 수십만, 20만 명이 오니까, 그 누가 자원봉사자 갖고는 그 기존 스텝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 고성분리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부분인데, 그래 공무원들이 머릿속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라고 안 합니다. 내가 그걸 바라지도 않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번 그 엑스포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벤치마킹 해가지고 도전해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면 되고, 20만 명이나 사람을 우리가 관리하려고, 몇십 명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 기존 스텝까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문화관광재단 그다 20명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인력 능력도 필요하고, 공무원 부분의 지원단을 만들어가지고 부분을 해가지고 파견해서 지원해주는 그 역할, 그밖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네, 교수님. 예, 일정. 공룡 엑스포로 다녀온 사람은 해마다 너무 비슷한데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보도자료에는 보면 하늘 나는 인용쇼가 그
그다음 시점을 다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다음에 플라워 공룡 말씀하셨죠. 대형 공룡 모형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발소를 이제 큰 강점으로 이번에 꼽았는데 그래 이 매번 비슷하고 말한 사람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제 2006년부터 전부 다 봤는데 사실 전부 다 비슷하거든요. 전부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아쉬움을 좀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공룡 엑스포에 갔다 오면 그 아이들이 공룡의 자연과학에 대해서 진짜 해박한 지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6살부터 8살 사이 아이들 자연과학 퀴즈 대회를 연다거나 주마다 열어서 마치기 전날 마지막 대왕을 뽑는다거나 그래서 뭐 아이들은 이 7, 8세 되면 공룡 한 3, 40마리 외운다 그러거든요. 그런 그런 퀴즈 같은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갔다 오면 최소한 지구의 역사, 지구가 언제 종말을 맞으며 언제 태어났으며 공룡이 어떻게 죽었다. 또 우리가 그 자연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단편적이라도 자연과학에 대해서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전국 최고의 서커스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뭐 브랜드 이발소도 그렇고 그래서 공룡을 만나지는 않을 테니까 정말로 들으면 하여튼 자연과학에 지구의 나이, 공룡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어린 아이들이라도 팽팽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런 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어떤 그 숙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엑스포를 끝나고 나서 아마 우리 그 엑스포장에 건축 홀을 아마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그런 홀이 지어지면은 정말 그런 공간에 우리 공룡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어떤 그런 과학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미래신문의 유정열 대표님이 공무원 이렇게 그 근무를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니 제 말은 부연 설명 한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었거든. 공무원들이 인력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몇십만 명 오는데 당연히 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엑스포 하기 전에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도 보면 우리 김영선 회장이나 공무원들이 파견돼 가지 않습니까?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지만 일정 부분을 엑스포 하는데 보면 재단이 저희들이 볼 때는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단을 갖다 앞으로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엑스포를 갖다 꾸준히 재단에서 다 하게끔 하고 나머지 행사 기간에 자원봉사자나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뭐 당번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완전히 재단이 분리가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이제 물론 여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단이라는 게 말만 재단이라고 있지 그 역할은 오롯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재단을 정말 엑스포 우리가 뭐 떼준다 그래야 됩니까? 독립적으로 뭐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제가 그런 물어봤는데 아까 교수님은 당연히 행사하는데 10며칠, 20며칠 동안 뭐그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 거 맞죠? 네, 제가 그때 답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재단 만들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만들어진 데가 한 4, 5년 정도 역사뿐이 안 됐습니다. 우리 고수는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고요. 그러면 이 재단을 만들고 나서 약간의 그 가독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한꺼번에 재단의 직원들이 다 왔을 경우에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분하고 소통 문제에서 다소간 조금 비협한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공무원이 11명이 있었습니다. 11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공무원이 4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나가는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고성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몇 년 정도는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작년에 이제 엑스포 할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시작이 된 거는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엑스포는요, 아이들 중심보다는 어른 중심에 좀 가자, 가족 중심에 가자는 이 콘텐츠가 저희가 맞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보성에 우리 유료를 안 시키고 무료를 시켰을 경우에 얼마나 받겠습니까?
역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는요, 거의 한 60만, 70만 넘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고성이 유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만 명도 상당히 많이 유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때문에 지금 긴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마산의 로본랜드가, 창원에 사실 로본랜드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가 터치를 하지 않는 부분을 지금 강구를 하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포 관광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6년도 시작이 됐고 지금 한 20년 역사가 이제 흘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설의 노화도 있고 앞으로 새로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관광 콘텐츠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재단에서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내년에 만약에 엑스포를 시행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지목해야 되고, 앞으로 고성군 관광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새로운 콘텐츠를 갖다가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미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공개를 다 못해서 이게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앞으로 재단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일하게 고성에서 우리가 자랑이라 그래도 우리가 고성에 이게 지금 브랜드가 공룡 엑스포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재단이 설립됐으니까 앞으로 고성 지금도 고성하면 뭐 엑스포라고 하지만 이게 고성 엑스포장에 갈 수 있게끔 이제는 이제 선정이 될 때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이제 설립되고 필요한 거니까 아까 뭐 누가 뭐든지 장단점 다 있을 것인데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시대에 맞게끔 변해가는 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재단인 것 같고, 그게 이제 행정과 얼마만큼 유기적인 그 체제하에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게 관건이라 보고, 저희 역시도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작년보다 기간은 한뭐 일주일 길었지만 이런 관광객 수나 지금 또 어른 아이 보니까 뭐 어른이 9만 8천 명, 애가 뭐 8만 한 5천 명, 뭐 거의 뭐 어른이 사실 애들 데려보다 뭐 상당한 성과라고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년이든 어떻게 좀 더 변화되고 고성하면 고성 공룡 엑스포가 더 전국적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좀 주문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를 하면은 주로 이제 불경 중심이었습니다. 오는 그 관광객들이요. 올해는 정말 저기 서울 경기도권에서, 그 다음에 전라권에서, 충청도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다는 게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저희들 좀 대상을 좀 했었는데 한 2,000명 이상 대상했습니다. 98%가 다 만족해 간다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들 대상자한테 이게 기념품도 조그만 소장 기념품을 드리고 이게 조사는 했지만은 이 정도로 98% 좋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요, 상당히 지난해보다는 성과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국 대상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로 계속 앞으로 저희들 할 그런 계획을 잡혀 있고요. 벌써 내년에 한다 그러면 이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